네, 오늘은 8의 3절 RLC 직렬 회로의 페이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RL 회로 또 RC 회로를 각각 페이저 분석에 의해서 그 전압과 전류, 위상관계 이런 학습을 했는데 오늘 RLC 직렬 회로는 L과 C가 동시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과 L과 C가 동시에 있을 때 이때 그 회로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압의 그 합성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R이나 L이나 C에서 페이지로 해석했을 때 그 방법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 A 그림에서 살펴보면 RLC 직렬 회로가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R 페이저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L,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C라고 하게 되면 인가되는 전체 전압은 이 각각의 페이저 전압에 합이 되겠죠. 즉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요거에 합이 되고 각각의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페이저라고 하면 RLC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같은 전류가 똑같이 세 개의 소자에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R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VR은 R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유도성 리액탄스 XL을 우리가 고려해 주면 되겠습니다.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C분의 1의 I 혹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각각이 이게 저항 걸리는 전압 VR이 되겠고, 이것이 VL이 되겠고, 이것이 VC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각각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것을 페이저로 이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표시해 보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i이기 때문에 플러스 J축에 존재를 하게 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RI니까 플러스 X축. 다만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동위상이라는 거죠.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전류의 위상으로 생각을 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구할 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마이너스 J 방향으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오메가 C분의 1의 I,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전압이 더 크냐, 즉 우리가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180도 이상이 반대로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더 크냐, 즉 전류는 갖고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면 리액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즉 XL과 XC가 더 크냐. 그래서 XL이 더 크게 되면 플러스 J 쪽으로 VL 마이너스 VC가 이쪽으로 존재를 할 테고, XC가 더 크게 되면 마이너스 J 방향으로 VL 마이너스 VC의 차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용량성 혹은 유도성 전압이, 그래서
L이 더 큰 경우, 또 C가 더 큰 경우, XC가 더 큰 경우, XL이 더 큰 경우에는 유도성으로 바뀌고, XL이 더 크게 되면 회로가 전체가 L과 C가 있다 하더라도 용량성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요 같은 경우, 이 B번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XL과 XC가 더 큰 경우, XL 유도성 그 리액턴스가 XC보다 더 큰 경우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회로는 무슨 회로냐면 유도성 회로라고 하는 거죠. 유도성 회로. 유도성 회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XL이 XC보다 크니까 그 합성정은 이쪽으로, 즉 VL-VC는 이쪽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플러스 J방향으로.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와 같이 일사분면의 존재를 하게 되고, 저항과 전류는 그대로 하더라도 VL과 VC, VL이 결국 더 크기 때문에 그 VL-VC는 플러스 전압이 되겠고, 이와 같이 일사분면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RL 회로하고 유사한 거죠. 우리가 RL 회로 있을 때 VR이 여기 있고 X축에 있고 VL이 플러스 J 방향으로 있어서 이 합성 전압은 그 사이에 있게 되겠죠. 세타가 되겠고. 그래서 합성 전압은 V가 되죠. 결국 이 회로 자체는 L과 C가 존재를 하지만 L의 성분, 그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하고 서로 같은 크기는 상쇄가 되고 더 큰 방향으로 해서 세타가 되고, 세타는 전압과 전류는 세타만큼 위상차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게 R 곱하기 전류가 되겠고, 이거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C분의 1이죠. 그래서 그 곱하기 I, 바로 이것이 이런 형태로 이게 VL이 되고 VC가 되니까 결국 세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I가 되고, 이 부분은 R 곱하기 I가 되니까 I가 상쇄하고,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거 분의 요거 탄젠트니까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것이 결국 RLC 직렬 회로에서의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성으로 회로가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XC가 더 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XC가 더 큰 경우에는 XC가 더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4사분면에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XC가 더 큰 경우에는 4사분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XL과 그래서 XC 용량성 리액턴스가 더 큰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VL-VC가 XC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J 방향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VC의 전압과 VL과 L 전압이 서로 차를 구하게 돼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VL-VC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X축은 R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전압은 이게 결국 VL-VC가 되고,
이게 결국 전체 전압이 되고, 이제 그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의 차가 되겠고, 전체 전압은 그 전압과 저항의 전압이 서로 페이즈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전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보면은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와 저항의 전압이 여기 있고, 마찬가지로 콘덴서 전압은 이쪽에 있고, 코일 전압은 플러스 J 방향으로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회로는 용량성 회로로 동작을 한다. 우리가 마치 RC 직렬 회로에서의 그 값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니까 이때는 전류가 전체 전압보다 앞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용량성 회로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XL이 더 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보면 전체 전압은 여기에 있고, 전체 전압은 여기 존재하고, 전류는 여기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 있는 거죠.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 있습니다. 마치 앞선다, 세타만큼 앞선다. 마치 유도성 회로, 우리가 코일 성분만 있는 회로라든가 RL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 있죠. 근데 지금 살펴보는 이 용량성 회로로 동작하는 RLC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XL과 XC가 같으니까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서로 리액턴 성분이 소멸되어 가지고 순수한 저항만 있게 존재를 하죠. 저항만 있는 대로.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때는 R이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R이 되는. 한때는 임피던스가 R 제곱 더하기 X 제곱이죠. 물론 이제 L과 C가 같이 쓸 때는 XL-XC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지만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리액턴스 XL과 XC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경우죠. 순수한 저항값만 존재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유도성, 유도 성분이 없다는 거죠. 또 용량성도 없고. 네. 그래서 RLC 직렬 회로의 해석은 비교적 우리가 RL 직렬 회로나 RC 직렬 회로를 합쳐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파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잘 보면은 그 전류가 있고 전체 전압이 있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의상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전류죠. 전류의 전압과 전류의 의상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의상이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VC가 요 군청색이죠. 그래서 VC와 VL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그 크기는 어떤 게 더 크냐, 이제 XL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쪽에 VL이 있고 이쪽에 VR이 있고 마이너스 쪽에 VC가 있는 꼴이죠. 사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VL보다 VC가 더 크면 이런 형태로 돼서 전체 전압 V는 여기 존재하는 거고 전류는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VC가 더 크게 되면 그 용량성 회로처럼 동작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VL이 더 크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이런 형태로 일사분면에 존재를 하니까 여기에 V가 있는 거죠. 전류보다 전압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도성 회로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저항과 전압과 각 저항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려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MIT 대학의 월터 루인, MIT의 그 메스 메스캐드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훨씬 더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레스라는 meslet.org 이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MIT 대학의 mesle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확인해 보면 meslet.org 그래서 수학적인 중요한 또 물리적인 중요한 그 복잡한 식들을 그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이 부분이 이제 그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 발생기가 있고 저항이 있고 코일 성분이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RLC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VR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L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C죠. 그래서 색깔로 이제 각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파형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페이저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페이저로. 이건 이제 순식값이죠. 순식값.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오메가 각속도가 228 레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파이 F로 나눠주면 주파수를 구하려면 2파이 F로 나눈 6.28로 나누게 되면 주파수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흐르고 우리가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가 있어요. 더 이렇게 복잡하게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형이 변화가 생기고 그때 페이저도 또 변화가 되겠죠. 페이저도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체 전압과 전체 전압입니다. VO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진행할 값을 바꿀 수도 있고 값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항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코일 값을 크거나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콘덴서 값을 크거나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실제 페이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저가. 각각 지점에 따른 값이죠. 예,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다른 부분을 이제 빼고 전체 전압은 빼보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정확하게 180도 이상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형에서 보면 이 부분이 현재 그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인데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고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이게 코일에 걸리는 전압 정확히 얘가 피크가 있을 때 콘덴서가 피크일 때 코일이 그 맨 밑에 그 밑에 피크죠. 그래서 위에 피크 밑에 피크 서로 차이가 정확하게 18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 전압이 여기 있으면 VC가 여기 있으면 코일 전압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도 또 예를 들어서 저항을 크거나 작게 했을 때 저항을 크거나 작게 했을 때 전압도 같이 커지겠죠. 위상은 안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다 모든 전압이 커지죠.
이렇게 또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상은 바뀌지가 않죠. 코일 값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코일 값을 키우면, 그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커지죠. 여기서 보면 커져요. 그죠? 코일 값을 키우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 XL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또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전압하고의 위상을 보면 여기를 노랗게 해주면 전압 전류 위상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VL 조금만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이게 VL이고 이게 VR이고 이게 VC죠. 그죠? 요것을 합친 게 이제 그 전압이 이게 이제 V죠. 전체 전압 V. 전체 전압 V와 VR, VL은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전압 여기 이제 왜냐면 여기 이제 이 V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가 VL-VC가 되니까 VL-VC 그다음에 그 VL-VC를 이제 요 전압이고 요 전압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VR이 되고 또 그거의 합성 저항이 되니까 요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보면서 값을 바꿔가면서 또 실제로 내가 이제 값을 바꿔가면서 만약에 다 우리가 오프 시켜놓고 VL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VL과 VL만 한번 놓고 보면 그 코일 값을 키우면 전압이 더 커지겠죠. 작게 되면 작아질 테고 그죠? 주파수 영향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파수를 키우면 이 코일 값이 커지기 때문에 XL 값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게 하면 작아지고 오직은 좀 오메가고 코일 값. 네. 전압의 크기가 우리가 코일 값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XL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내가 콘덴서 값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왜냐면 콘덴서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C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XC가 작아지죠. 따라서 전압이 작아지죠. VC는 전체 콘덴서 같은 경우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따지면 I 곱하기 XC인데 XC는 오메가 C분의 1의 I가 되죠. 그래서 C가 커지면 이 부분이 작아지니까 VC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C는 작게 하게 되면 전압이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RLC 직렬 회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복잡한 그 페이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예, 메슬렛.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고 이제 그 V 이미 앞에 살펴본 거지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류하고 동위상이다 하는 거죠. 동위상. 동위상이고 그 다음에 VL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그리고 VC는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늦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VR이 여기 있었고 VL이 90도 앞서가고 그다음에 VC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여기 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RLC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VL이 더 크게 되면 1사분면에 존재하고 VC가 더 크게 되면 3사분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 이와 같이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합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I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RLC 직렬율의 임피던스죠. 실수부하고 허수부 이렇게. 예. 그리고 임피던스 이것이 이제 임피던스가 되는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따라서 이것을 R 더하기 J XL 더하기 XC 코일의 리액턴스하고 콘덴서의 리액턴스를 합치면 그것이 이제 바로 리액턴스 성분 X가 되고 이것의 크기는 이제 우리가 그 페이저들을 그려보면 여기가 R이 있고 여기가 오메가 L이 있고 여기가 오메가 C분의 1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Z가 되는 거죠. 세타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RLC 직렬을 할 때 세타는 R분의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타는 두 리액턴스의 차가 Y축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 XL이 XC보다 클 때는 유도성 서킷이 돼서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XL이 더 크면 이쪽에 VL-VC가 되고 이때 전류는 이쪽 R과 똑같이 있었죠. VR과. 따라서 이게 전체 전압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만큼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지게 된다. V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사실 이 뒤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지상이라고 그래요. 지상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는 것을 진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XL과 XC가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XL-XC가 마이너스 J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축으로 가기 때문에 실수축에 있는 저항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전체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저항축과 같은 축에 있는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위상보다 90도만큼 늦게 되는 거죠. 세타만큼 늦게 되는 거죠. 90도만큼 늦은 것은 VC니까요. VC. 그리고 XL과 XC 같을 때는 바로 직렬 공전회로. 왜냐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 리액턴스 성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저항만 있는 회로처럼 동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RLC 직렬회로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덕턴스 L과 캐패시터 C는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 인덕턴스 L은 전압을 앞서도록 하려고 하고 캐패시터의 성분은 전류가 앞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플러스 J 방향 혹은 마이너스 J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180도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는 전압의 위상이 앞서고 캐패시터는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 그래서 XL이 XC보다 큰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XC가
XL보다 크게 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더 크기 때문에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더 크기 때문에 3, 4분면에 전체 전압이 존재를 하고 전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서가게 된다. 겁니다. 총 리액턴스는 XL과 XC의 값이다. 그렇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L이 X보다 큰 경우에는 회로는 유도성이 되고 전압의 위상각이 세타만큼 전류를 앞선다. XC가 XL보다 크다면 회로는 용량성이 되며 전류가 위상각 세타를 편입해서 더 앞서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L과 XC보다 큰 경우는 세타는 양수가 되고 XC보다는 큰 경우는 세타는 음수가 된다. 그렇죠? XL이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세타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또 반대로 XC가 더 큰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XC가 더 크니까 XL보다 이때는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것은 플러스 몇 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RLC 직렬회로 임피던스는 그 R과 그 JX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임피던스가 되죠. 합성 임피던스는 R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 세타는 R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아크 탄젠트. 예,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임피던스는 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 임피던스는 결국 R과 JX죠. JX. 그래서 세타가 되니까 이게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 물론 이제 이 X가 XL-XC 두 리액턴스 성분의 차가 되는 거죠. 차가 되고. 따라서 Z는 코사인 세타분의 R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코사인 세타 R분의 Z. 왜냐면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만 알면 곧바로 우리가 정한값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 해서 저항값을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RLC 직렬 회로에서 R이 5옴, XL이 30옴, XC가 마이너스 35옴일 때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XC를 그냥 플러스 35옴 이렇게 해도 XR과 XC는 어떤 경우든 서로 더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X는 이런 형태가 되고 따라서 그 임피던스는 R 제곱 더하기 X 제곱인데 이게 0이 되니까 5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5분의 250, 그래서 250 암페어가 되는 거죠. 공식만 대입하면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예제 8의 13 여기서는 RLC 직렬 회로에서 교류 전압이 220V 이것은 시료값이 되겠죠. 시료값 220V R이 25.65 L이 54mH C가 41 마이크로 페럴 때 전류 I와 임피던스 각 세타를 각각 구하라. 주파수는 60Hz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RLC 직렬 회로라고 하니까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RLC 직렬 회로에서. 오메가 L과 오메가 C를 각각 구해줘야 되겠죠.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R은 주었고, 그래서 오메가 L을 구하려면 2파이 곱하기 F 곱하기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L은.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1 오메가 2파이 지금 주파수를 줬기 때문에 FC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값 주어졌고 주파수 주어진 거죠. 60Hz 주파수. 그 다음에 F가 L이 54mH.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은 C가 41 마이크로페라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을 구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는 이꼬로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R제곱 더하기 X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그걸 나눠주게 되면 전류가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RL 직렬 회로나 RC 직렬 회로에서처럼 리액턴스 성분 오메가를 주어졌을 때는 오메가로 사용을 하지만 주파수가 주어졌을 때는 이 파이를 꼭 붙여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을 각각 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산기를 써서 아크 탄젠트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XL을 구했고 XL 그래서 20.35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4.735옴이 되고 그래서 X를 구할 때 X는 마이너스 44.38옴이 되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전체 임피던스는 X는 여기서는 XL 마이너스 XC 오메가 L XL과 XC를 더해서 이 X가 바로 이 X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X가 이것이 X가 되고 R은 그대로 있고 전류도 그대로 있고 예. 그래서 X를 구하면 나머지는 곧바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위상각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 그래서 마이너스 60도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R분의 X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60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XL 값이 XC 값이 XL보다 크죠. 그러니까 용량성 회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그 20.35가 XL이 이쪽에 있고 XC가 마이너스 64.73오음이니까 사사분면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거의 차를 구해서 그것이 결국 X가 되는 거죠. X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타는 마이너스 60도 원점에서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와 위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LC 직렬 회로에서 XL이 XC보다 클 경우에는 용량성 유도성 회로로 유도성 코일 성분이 더 크니까 유도성 회로로 동작을 한다. 그리고 XL보다 XC가 더 큰 경우에는 용량성 회로처럼 동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도성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 있는 거고 용량성 회로인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전체 전압이죠. VR이나 VC가 아니라 VR과 VC 합성 저항이죠. 예, 그래서 용량성이고 두 개가 같을 때 용량성과 유도성과 용량성이 같을 때는 순수한 저항회로처럼 동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진회로라고 그러죠. 네. 이와 같이 RLC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 관계, 그 다음에 임피던스 관계, 위상 관계, 이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압 관계. 그래서 RLC 직렬 전압 관계는
이쪽에 VR이 있고, VL이 있고, V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전압이 더 크냐? 그래서 그 전압의 크기에 따른 전체 전압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VL이 더 큰 경우 이렇게 되죠. VC가 더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V가. 네. 여기서 이상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